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죠.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 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소비활동과 여가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로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 진작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제 정부 부처들의 신년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방면의 조치들 언급을 좀 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신년만 되면 각 부처들이 돌아가면서 새해 신년 업무 보고를 대통령에게 하죠. 그것을 생중계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TV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오늘의 업무 보고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 보고가 아니라 국민께 업무 보고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비전도 알리는 한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실물 경제는 이미 많이 침체됐고 그런 위기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정부가 좀 알리고 뭔가 좀 위축된 경제 상황을 조금 진작하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TV 생중계뿐만 아니라 또 이례적인 게 이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면 28명의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현장에 같이 와서 회의장에 같이 와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머리를 맞댄다는 걸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도 좀 가깝게 해서 이 타원형의 탁자에 모두 둘러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사례 발표도 듣고 실제 현장 사례도 듣고 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행사가 기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 장차관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하고 대통령 걸 듣고 나중에 코멘트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 기업인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타운홀 형식의 형태로 이 오늘 경제 업무부처 보고가 진행이 됐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주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이 지역 경제, 특히 이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20% 깎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굉장히 그 뉴스를 보고 많은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요. 이 김승수 전주시장하고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 10% 한시적 인하 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에 또 발맞춰서 전주의 이제 주요 상권 건물주 한 70여 명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요. 임대료를 5에서 한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한 카페 건물주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이달부터 20%를 낮춰서 월세를 120만 원 받기로 했어요. 30만 원을 이제 깎아준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이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박수를 보낸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 이어서 앞서 드린 대로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또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운동이 지금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가 임대 문제는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뭐 서울 이태원이라든지 경리단길에서 여러 이제
사업자들, 영세 상인들이 이제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서울까지 이렇게 확산돼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예. 사람들이 지금 식당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업주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맞아요. 임대료 예. 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예.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니까 영세 상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건물주들 조금 여유가 있는 건물주들이 좀 임대료를 낮춰주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뭐 이 얘기는와는 좀 별개로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발표하잖아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뭐 보합세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이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5주째 긍정 평가를 웃돌고 있는 건데요. 예.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2월 둘째 주를 조사한 결과 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6.6%로 한 주 전보다 0.3%포인트 떨어졌고요. 이 반면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오른 49.7%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내의 격차입니다. 예. 이 리얼미터 측은요, 이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예. 이 정세균 총리가 이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 이런 발언까지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사실 뭐 1월 한 둘째 주부터 부정평가가 이제 긍정평가를 앞서가는 그 추세가 계속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긍정평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 코로나 사태를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긍정평가 답변이 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별도 항목에 보면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예. 뭐 60% 이상이 70% 가까이가 일단 잘하고 있다라고 그 대목은 긍정평가를 했어요. 예. 그러나 이런 위기가 닥치면 사실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죠. 예. 아까 우리 유호정 기자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굳이 따져보면 명확하게 좀 맥락을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지금 어찌 보면 좀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정확히 보셔야 될 게 이게 조사 기간이 2월 10일에서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 화, 수예요. 예. 그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국민들 또는 뭐 모두에게 시선을 끌만한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부정평가가 5주째 긍정평가보다 앞서고 있다. 예, 예. 높다. 이런 점은 지금 뭐 오늘 우리가 많이 다룰 겁니다만 집권당의 오만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마 예. 자성을 해야 될 겁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주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임대료 인하, 깎아주기 운동, 이 건물주들의 이런 게 좀 전국적으로 번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정책 또 장관들이 나서서 경제정책 짠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일선 경제, 실물 경제 현장에 있는 주체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상가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지금 느닷없이 결정된 거 이거 아닐 거예요. 그동안에 아마 전주시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서로 얘기를 해왔을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공존과 공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죠. 아까 우리 김앵커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소비가 확 줄어버리고 찾는 고객들이 줄면 아무리 건물주들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를 해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됐는데요. 통상의 경우는 정상적인 외국의 사례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에 매출액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고정시켜 놓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고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건물 평가 대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고 매출액에 연동이 돼 있다면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임대료도 줄어드는 게 맞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이 건물 주인과 또 임차인들 간의 공존 공생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다시 장사가 잘 됨으로써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그게 선순환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끌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